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제 가정법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선 직설법하고 가정법하고의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몇 개 동영상에서 계속 이제 가정법을 다룰 텐데, 제일 첫 순서로 가정법 현재 시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뜻이 뭔지, 이런 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문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설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건강하다. 그녀가 어제 왔다. 우리는 내일 출발할 것이다. 이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의 시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현재 시제가 있고 과거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고요. 또 각각의 완료 시제가 있고 또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여기 시제에 따라서 이제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변화가 각각 적절하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직설법과 달리 가정법은 만일에 뭐뭐 하다면 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현실하고 반대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뭐뭐 하다면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법으로 표현하도록 독특하게 영어에서 문법이 발달을 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일 그가 살아있다면 같이 갈 텐데 라는 문장은 이제 가정법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만일에 그가 살아있다면 현재 사실하고 반대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살아있다면 같이 갈 텐데, 또는 만일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내가 새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표현할 때는 영어에서는 가정법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의 그 특별한 어떤 특수한 그런 문법이 되겠고요. 또 가정법에는 이제 요구나 제안, 소망, 주장, 명령, 권고 이런 것들을 또 가정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요구하고 제안하고 소망, 주장, 명령, 권고 이런 것들은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도록 해라, 이렇게 되도록 권고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제안, 소망, 주장, 명령, 권고 이런 것들은 그 기본 깔려있는 뜻이 뭐냐면, 즉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정법에 들어가고요. 또 독특한 특별한 가정법의 문법을 써야 됩니다. 조동사를 주로 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법은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지를 보겠는데요. 가정법의 형식을 보면 주로 if를 사용하게 됩니다. if가 만일에 하는 경우죠. 그래서 주로 if를 사용하게 되겠고, 뜻은 이제 만일에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을 가지게 되겠고, 문법적으로는 if를 쓰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절은 따로 있겠죠. 뭐뭐 할 텐데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이제 주절이 되겠고요. 가정법은 어떤 시제를 쓰느냐 하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또는 대과거라 그러죠. 이런 세 가지 시제를 쓰게 됩니다. 우선 가정법의 특징을 제일 먼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법 과거 시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 가정법 과거 시제는 과거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현재 사실이 아니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표현할 때 과거 시제를 쓰게 됩니다. 또는 현재 사실과 반대, 또는 현재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을 또 표현할 때도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가정법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그가 살아있다면 같이 갈 텐데, 이런 문장은 현재 그가 살아있지 않은 거죠. 그는 이미 죽어버린 상황인데, 현재 그가 살아있다면 이런 뜻은 현재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가정법을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정법의 과거 완료 시제 또는 대과거 시제는 그럼 어떤 데 쓰느냐 하면, 시제가 하나 앞섭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던 상황, 또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 시제를 써서 가정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과거에
내가 부자였었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부자가 아니었었던 거죠. 좋은 차를 샀을 텐데, 이런 표현을 이제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 반대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는 만일 그가 왔었다면, 과거에 그가 오지 않았었던 경우죠.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만일 그가 왔었다면 내가 반겨주었을 텐데, 이런 표현도 과거 완료 시제를 쓰게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과거에 내가 그때 그걸 했었어야 돼, 또는 내가 그때 그걸 왜 안 했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다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동영상의 내용인 가정법 현재 시제, 줄여서 그냥 가정법 현재라고 그러는데요. 가정법 현재 활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정법 현재 활용법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경우는 현재와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if를 사용해서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설법에서 조건문 또는 조건 뜻을 가진 부사절이라고 해서 많이 써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뭐뭐 하면,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직설법에서도 이제 조건문, 조건 부사절이라고 해서 많이 써왔었습니다. 직설법과 가정법의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법은, 형식은 if를 쓰고 현재 시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사절이고, 주절은 현재 또는 미래 시제를 써서 표현합니다. 예문을 보시죠. If you are hungry, you can eat this. 만일에 당신이 현재 배가 고프면, if you are hungry, you can eat this. 당신은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좋습니다 하는, 이거는 이제 if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주절도 현재 시제로 표현한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If it rains tomorrow, we will stay here 하면은 if it rains tomorrow,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현재 시제로 표현했지만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서 미래의 뜻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we will stay here, 우리는 미래에 여기에 머물 것이다. 그래서 if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주절은 we will 했으니까 미래 시제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못하겠고 한 50도 50대는 그런 경우에 직설법 조건문, 조건 부사절로 표현하는,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또 다르게 말하면 똑같은 건데 다르게 말하면 가정법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가정법 현재 시제의 두 번째 활용법인데요. 이것은 어떤 때는 가정법 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이지만 주로 이제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어떤 뜻을 가지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표현할 때 이런 활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만일 뭐뭐 하다면 앞으로 뭐뭐 한다, 할 것이다, 이런 뜻을 나타나게 되겠고요. 형식은 if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하고 조동사 should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동사가 오니까 그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If you should need any help, you can call me anyti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If you should need any help 하면은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어떠한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You can call me anytime. 당신은 아무 때나 나에게 전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정법 현재 활용법의 세 번째 활용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겠는데요. 일단 이번 동영상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 제안, 소망, 주장, 명령, 권고 등 앞으로 원하는,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하는, 미래에 이렇게 바라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가정법 현재입니다. 그래서 즉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if가 없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f가 없으니까 우리말로도 만일에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if 없이 쓰게 되겠고 만일에라는 뜻을 가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바라는 내용,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원하는 내용에 조동사 should가 들어갑니다.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니까 그 뒤에 오는 동사는 원형이 와야 되겠죠. 여기 조동사 should는 이제 이것이 현재 이런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가정법의 뜻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바닥에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문을 보면 I suggested that she should try that. I suggested 나는 제안을 했었다. 뭘 제안을 했냐면 that 이하에 오는 거죠. She should try that. 그녀는 여기서 should는 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녀가 try that 그것을 시도해 보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었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녀가 그것을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내용을 제안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should, 여기 나오는 should는 과거 시제의 should가 아니고요. 요구, 제안, 소망, 주장, 명령, 권고 이런 뜻을 가지는 가정법 현재 시제의 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should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should에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생략이 쉽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insisted we go together. 여기 that도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he insisted 그는 주장을 했었다. 어떤 주장을 했냐면 we go together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고. 여기도 we should go together should가 있었을 텐데 should가 생략되고 그냥 we go togeth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he insisted 과거 시제인데 뒤에 오는 부분은 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고 그가 주장했었다. 미래에 이렇게 되기를 주장했었다 하는 그런 가정법 현재 시제의 문법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he insisted 여기는 과거로 되어 있고요. we go together 이 부분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we go는 we 조동사 should가 있고 go 동사 원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If I'm late tomorrow, you can leave without me 인데요. 여기서 이제 I am 할 때 am이 현재 시제라서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You can leave 하고 현재 시제라서 이제 또 푸른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if가 먼저 나와 있지만 if를 뒤로 보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번 문장은 If I'm late tomorrow, you can leave without me 되어 있는데 You can leave without me를 앞으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if를 뒤로 보내는 그래서 You can leave without me if I'm late tomorrow 이렇게 해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if 있는 부분이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차이는 if 있는 부분이 앞에 오면 if 절이 앞에 오면 컴마를 해서 표시를 해준다는 것이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문장의 뜻은 만일에 if I am late 내가 늦으면 tomorrow 내일 늦으면 you can leave 너는 할 수 있다 leave 떠나다 출발하다죠. 너는 출발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without me 나 없이 여기서 이제 can은 뭐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떠나도 좋다는 일종의 허락을 해주는 그런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말로는 만일에 내일 내가 늦으면 당신은 나 없이 출발할 수도 있다. 출발해도 좋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보실까요? If I see her, I will tell her. 만일 내가 그녀를 본다면 그녀를 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를 만일 내가 보게 된다면 I will tell her. 나는 그녀에게 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문장은 if를 뒤로 보내서 I will tell her if I see her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또는 여기서는 이제 if 대신에 when을 써도 같은 뜻이 될 겁니다. When I see her, 내가 그녀를 볼 때 I will tell her, 그녀에게 말하겠다. 여기서 이제 if는 뭐 가능성도 되고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말은 if I see her, 만일 내가 그녀를 보게 되면 본다면 I will tell her, 나는 그녀에게 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3번 문장입니다. You get wet if you stand in the rain 인데요. 우선 단어들부터 보겠습니다. 동사 get은 기본적인 단어라서 뜻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뜻이 얻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다, 어떤 상태로 변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wet 하면 젖은이죠. 물기에 젖은. 반대말은 건조한, 마른 이란 뜻을 가진 dry가 되겠고요. get wet 하면은 젖은 상태가 되다 하는 젖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stand 하면은 서다, 서 있다. in the rain 하면 빗 속에 라는 뜻을 가집니다. 3번 문장은 if 절이 if 있는 부분이 문장의 뒤쪽에 있죠. 그렇지만 if 이 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의 앞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1번, 2번 예문은 if 절이 문장의 앞에 있었죠. 그래서 3번 문장을 다르게 써보면 if you stand in the rain, you get wet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또는 you get wet 대신에 you will get wet 해도 문제가 없겠죠. 만일 당신이 빗속에 서 있는다면 현재 시제를 쓰고 그 다음에 주절은 you will get wet 이렇게 미래 시제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뜻도 상관없게 되겠고요. 3번 문장의 뜻은 you get wet 했으니까 너는 된다, 젖은 상태가 될 것이다. if 만일에 you stand 당신이 서 있다 in the rain 빗속에 라는 뜻입니다. 4번 문장입니다. If he is guilty, the police will arrest him 인데요. 우선 단어들부터 보시죠. guilty 하면 죄를 지은, 죄가 있는, 유죄의 라는 말이고 police는 뭐 많이 아시죠? 경찰입니다. arrest 하면 체포하다. 그래서 4번 문장은 if 절이 문장의 앞에 있는데 이 부분을 뒤로 보내도 되겠죠. 그래서 the police will arrest him if he is guilty 해도 문제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he police will arrest him 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만일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보면 그래서 만일 그가 죄가 있다면 그는 체포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if he is guilty 그 다음에 그는 체포될 것이다가 수동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he will be arrested가 되겠는데요. The police will arrest him 이 부분이 he will be arrested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the police will arrest him에서 체포하다의 목적어가 힘이니까 목적어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he will be arrested 수동태의 주어가 되겠고요. 힘이. 그 다음에 시제는 동일한 시제로 그냥 그대로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조동사 will은 그대로 will이 되겠고 그 다음에 arrest 체포하다가 체포를 당하게 된다 하는 체포당하기, 체포당하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be라는 조동사를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rested 과거 분사를 써서 이것은 수동태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 의해서라고 되겠는데요. 체포를 당하는 것은 경찰에 의해서 체포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특별히 by the police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he will be arrested만 해도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의 뜻은 if he is guilty 만일 그가 죄가 있다면 the police 경찰은 will arrest him 그를 체포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5번 문장 보겠습니다. If she wants the door open, everybody will open it for her 인데요. 이 문장에서 보면 이제 open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If she wants the door open 하고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open은 열린이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if she wants the door open 하면 만일에 그녀가 원한다 그 문을 어떤 상태로 원하냐면 open 열린 상태로 열린이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뒷부분에 있는 everybody will open it for her 하면 open it 했으니까 그것을 열다 푸른색으로 표시된 open은 동사 열다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open은 열다란 동사도 있고요. 또 열린이란 형용사도 같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닫다 하는 close, close는 닫다 하고요. 닫힌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closed 이렇게 과거 분사형을 써야 닫힌이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open하고 closed는 이제 반대말이 되겠죠. 열린과 닫힌. 그 다음에 open, close 하면 열다와 닫다 이렇게 반대말이 되겠고요. open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열다 하고 열린 이란 동사와 형용사 같은 모양을 가지고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5번을 보면 if she wants the door open, everybody will open it for her 할 텐데요.
만일에 그녀가 그 문이 열린 상태를 원한다면 했으니까 이제 원한다면 해서 want 현재를 쓰고 있고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고 everybody will open it for her 하면 미래 시제를 쓰고 있는 거죠. 이 문장은 if절이 뒤로 가서 everybody will open the door for her if she wants it open 뭐 이렇게도 해도 같은 뜻이 될 겁니다. 우리말 뜻은 만일 그녀가 원한다 그 문을 열린 상태로 원한다면 everybody 모든 사람은 will open it 그것을 열 것이다 for her 그녀를 위해서 이런 말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가정법 현재 시제의 두 번째 활용법을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의 희박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이 활용법을 쓰는데요. 이 표현을 쓰는데 일각에서는 또 가정법 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냐 가정법 미래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은 미래의 일을 가정할 때 이런 형식을 써서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형식은 if를 쓰고 주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동사 should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동사가 오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되겠고요. 또는 if를 생략하고 should를 순서를 바꿔서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 형식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형식은 were to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if를 쓰고 주어 그 다음에 were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두 가지 형식이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현재 활용법에서 그 예문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만일 그들이 더 일찍 오면 기다리라고 말해라. 이것은 우리말은 이제 가정법과 직설법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법 현재 조건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반반 있는 거. 그들이 더 일찍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를 때. 그래서 if they arrive earlier 만일 그들이 더 일찍 온다면 더 일찍 도착한다면 tell them to wait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해라. 이렇게 해도 무방하죠. 이거는 그들이 일찍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찍 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일찍 온다면 이란 뜻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if they should arrive earlier, tell them to wa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if를 생략하고 should they arrive earlier, tell them to wai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겠죠. 네, 계속해서 가정법 현재 시제 활용법의 또 다른 예문을 보겠는데요. 이거는 비투형법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비동사와 함께 to 부정사가 쓰일 때 미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활용법이었는데요. 동영상 46번에서 소개를 했고요. 예정, 가능 이런 미래의 뜻을 가지는 그런 비투형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투형법 미래의 뜻을 가지는 것을 활용해서 가정법을 만드는 건데 현재 또는 미래의 희박한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이제 비투형법의 가정법을 이용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문을 보시죠. 현재의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예문입니다. If he were to be guilty, he would run away. if 부분을 보면은 만일 그가 죄가 있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라도 그가 죄가 있다면 이란 뜻이 되겠고요. 현재의 뜻이 되겠죠. He would run away. 그는 도망칠 거야 라는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If she were to fail, she could lose everything. 이제 이거는 미래의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만 만일 그녀가 실패한다면 she could lose everything. 그녀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번 문장 보겠습니다. If it should become noisy, turn the switch off.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noisy는 소음이란 noise의 noise는 소음, 시끄러움 이란 명사가 되겠고요. 끝에 y가 붙어서 noisy 하면 시끄러운 이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urn off 하면 turn on의 반대말이 되겠죠. turn on은 키다고요. turn off는 끄다가 되겠습니다. 그 뜻은 if it should become noisy 하면 만일에 그것이 시끄러워지면 시끄럽게 변한다면 그죠? 혹시라도 그것이 시끄러워지면
turn the switch off. 스위치를 끄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시끄러워지면 스위치를 끄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네, 7번 예문 보시죠.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please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인데요. 여기서 let me know 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내가 알게끔 해주세요 하는 거니까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쓰는 표현이고요. as soon as possible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줄여서 앞 글자만 따서 ASAP, ASAP 이렇게도 씁니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할 때 as soon as possible 또는 ASAP 이렇게도 쓰죠. 그 다음에 이 뜻은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했으니까 change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바꾼다. if you should 했으니까 만일에 혹시라도 당신 마음이 바뀌면 please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주세요.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8번 문장입니다. If you should need assistance, ring the bell 인데요. assistance는 assist란 동사, 도와주다, 지원하다, 보조하다 라는 뜻을 가진 assist란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assistance, 그러니까 도움, 지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assistant, 끝이 t로 끝납니다. 이런 assist란 동사에서 파생어가 명사, 형용사 이런 파생어가 끝에 어미 on쓰냐 on트냐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이제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if you should need assistance, ring the bell 이란 문장은 if you should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should you라고 또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8번 문장은 should you need assistance, ring the bell. ring은 울리다고요. bell은 벨이죠. 그래서 벨을 울리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8번 문장의 뜻은 if you should need assistance 하면 혹시라도 만일 도움이 필요하면 ring the bell, 벨을 울리세요 라는 말입니다. 9번 문장입니다. Should you find it uncomfortable, we will change it 인데요. uncomfortable은 불편한, 편안하지 않은이죠. 반대말은 comfortable, 편안한 이고요. 앞에 on이 붙어서 반대의 뜻을 나타냅니다. Should you find it uncomfortable 이 부분은 if you should find it uncomfortable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뜻은 만일 당신이 find it 그것을 발견하면, 알게 되면 어떤 상태로 알게 되느냐? uncomfortable, 불편하다고 알게 되면 we will change it, 우리는 그것을 바꾸겠다 하는 말입니다. 10번 문장입니다. Should we not succeed, they will be disappointed 인데요. 여기서 disappointed는 동사 disappoint, 실망시키다 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과거분사인 disappointed는 실망을 당한 이란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disappointing 하면 실망을 시키는 이란 뜻을 가집니다. 분사에서 몇 번을 설명했었죠. 과거분사는 수동의 뜻을 가지고 현재 분사는 능동의 뜻을 가진다 라고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문장은 또 if로 시작해서 if we should not succeed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부정이 들어갈 때는 should we not succeed 하고 동사 앞에 not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조동사 should 뒤에 not이 오면 되는데 if we should not succeed 이거는 알기 쉬운데 should가 if가 생략되고 should가 문장이 앞으로 갔을 때 그럼 not를 어디다 붙이느냐 하면은 동사 앞에 원래 we should not 이었으니까 should만 앞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 문장은 if we should not succeed, they will be disappointed 라는 말이 되겠고요. 문장의 뜻은 만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they will be disappointed, 그들은 실망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실망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번호 순으로 2번씩 듣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If I'm late tomorrow, you can leave without me. 2. If I see her, I will tell her. 3. You get wet if you stand in the rain. 4. If he is guilty, the police will arrest him. 1. If I am late tomorrow, you can leave without me. 2. If I see her, I will tell her. 3.
You get wet if you stand in the rain. 4. If he is guilty, the police will arrest him. 5. If she wants the door open, everyone will open it for her. 6. If it should become noisy, turn the switch off. 7. If she should change her mind, please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5. If she wants the door open, everyone will open it for her. 6. If it should become noisy, turn the switch off. 7. If she should change her mind, please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8. If you should need assistance, ring the bell. 9. Should you find it uncomfortable, we will change it. 10. Should we not succeed, they will be disappointed. 8. If you should need assistance, ring the bell. 9. Should you find it uncomfortable, we will change it. 10. Should we not succeed, they will be disappointed. 이번 동영상에서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만일 내가 내일 늦으면 나 없이 출발해도 된다 하는 문장인데요. 만일 내가 내일 늦으면 여기부터 시작해보죠. 만일 했으니까 if 내가 내일 늦으면 if I am late 그 다음에 내일 tomorrow 그래서 만일 내가 늦으면 내일 if I am late tomorrow 나 없이 출발해도 된다. You can leave without me 라는 문장이었죠. 두 번째 문장은 만일 내가 그녀를 보면 그녀에게 말하겠다. 만일 내가 그녀를 보면 if I see her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녀에게 말하겠다는 I will tell her 하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만일 빗속에 서 있으면 너는 젖게 된다. 그래서 if you stand in the rain you will get wet 하면 되겠습니다. 예문은 제시된 예문은 you get wet if you stand in the rain 이었는데요. if절은 어디 와도 상관없겠죠. 네 번째 문장은 만일 그가 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를 체포할 것이다. 만일 그가 죄가 있으면 했으니까 if he is guilty 그 다음에 경찰이 그를 체포할 거다. The police will arrest him 이고요. The police will arrest him 이 부분은 능동태인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꾼다 그러면 그는 체포를 당할 것이다 해서 he will be arrested 라고 수동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만일 그녀가 그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모두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 것이다. 문장이 좀 길지만 만일부터 보죠. 만일 그녀가 그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if she 그 다음에 원하는 거죠. wants 그 다음에 뭘 원하냐 그 문이 열리기를 the door open이 될 겁니다. 그래서 if she wants the door open 그 다음에 모두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 것이다. Everybody will open it for her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일 그녀가 그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만일 그녀가 원하면 if she wants 뭘 원하느냐 그 문이 열린 상태가 되기를 the door가 open 되기를 그래서 if she wants the door open 모두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 것이다. 모두가 열 것이다. 그것을 그녀를 위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verybody will open it for her 라는 문장입니다. 6번 문장부터는 혹시라도 만일에 하나 라는 뜻을 가지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문장은 혹시라도 그것이 시끄러워지면 스위치를 끄세요. 스위치를 끄다는 turn the switch off 하면 되겠죠. 혹시라도 그것이 시끄러워지면 이럴 때는 조동사 should를 써야 된다는 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If it should become noisy 만일 그것이 시끄러워지면 if it should become noisy 그 다음에 스위치를 끄세요는 turn the switch off 또는 turn off the switch 해도 되겠고요. 대명사를 쓸 때는 turn it off를 써야 되지만 그냥 명사를 쓸 때는 turn the switch off 또는 turn off the switch 해도 괜찮습니다. 7번 문장은 혹시 마음이 바뀌면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세요인데 가능한 한 빨리는 ASAP 해서 as soon as possible 이었죠. 혹시 마음이 바뀌면 만일에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f you change 뭘 바꾸느냐 your mind 하면은 알려주세요 했으니까 please let me know 그 다음에 ASAP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please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8번 문장은 혹시라도 만일 도움이 필요하면 벨을 울리세요. 벨을 울리다는 ring the bell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움은 assistance 또는 뭐 help라고도 되겠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일 도움이 필요하면 if you should need assistance ring the bell 하는 문장이었죠. 네, 9번 문장 만일 그것이 불편하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겠다. 우리는 그것을 바꾸겠다는 we will change it 하면 되겠고요. 만일 그것이 불편하면 이거는 만일 당신이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if you should find it uncomfortable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는 should를 먼저 꺼내서 should you find it uncomfortable we will change it 하면 되겠습니다. should you find it uncomfortable은 if가 생략되고 조동사 should가 문장이 앞으로 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if you should find it uncomfortable 하고 같은 것이 should you find it uncomfortable 이제 기억나시죠? 10번 문장 만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들은 실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혹시라도 성공하지 못하면 그들은 실망할 것이다인데 그들은 실망할 것이다는 they will be disappointed 그죠? 뒷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하면 should we not succeed 그렇죠? 기억나시죠? should we not succeed they will be disappointed 또는 if를 써서 if we should not succeed they will be disappointed 해도 되겠죠.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가정법 현재에서 세 가지 활용법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활용법을 소개를 했었고요.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가정법 현재의 세 번째 활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